이창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연이라기보다는 설명인 것 같고, 그 설명 의뢰를 받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어요. 영상을 찍으신 분들이 나이대도 다양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인천 출신 많이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인천 출신이 아니신 분 한번 들어볼까요? 비율을 좀 알고 싶어서.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는 진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동네가 어떤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찍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 결과물로. 제가 여태까지 여기서 4년, 5년 동안 있으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지역 자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멋지게 영상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동네가, 인천 분들 알겠지만 여기 옛날에 장난 아니게 대단했던 곳이잖아요. 예, 저도 첫 번째 미팅도 여기 했고, 리바이스 501 백판 청바지 사러도 일로 오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랬던 곳인데, 안타깝게도 여기가 쭉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망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기 이이비인후과, 한산부인과, 옛날에 썼던 무슨 옛날 병원들을 콘텐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서 4년, 5년째 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리가 많이 변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장소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인천의 특성이 뭐냐면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 인천이 갯벌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은 갯벌을 메꾸면서 발전을 했어요. 송도 신도시도 갯벌이었잖아요. 그 주안도 다 염전이었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를 메꾸면서 도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여기를 팽겨친 거예요. 팽겨쳤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다 보존이 된 거죠. 자, 역사가 그렇습니다. 보존하는 걸 원하지 않은데 후대가 되고 나니 보존이 되어지고, 어떤 곳은 다른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고, 여기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아마 건축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는 1883년 개항 이후 현재 2022년까지 모든 건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국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에 여러분이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거리는 여기고, 여기를 저희는 개항로라고 부릅니다. 요 도로 이름이 개항로입니다. 신주소 도로 이름이. 그래서 지금 아마 개항로로 가실 분들은 이쪽을 가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좋은 건 뭐냐면 골목이 엄청 많습니다. 골목. 제가 여기를 수많은 인천이라는 지역 중에서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골목입니다. 골목. 올레길 많이 걷잖아요. 올레길 걷는 이유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물 튀기고 그런데 걷잖아요. 끝까지 걸어가면 내 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걷잖아요. 그게 골목이 주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골목들을 주는 매력은 대부분 없어졌거든요. 지방에 가거나 완전 그런 데 가야죠. 근데 인천은 인구가 300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심 한가운데 꾸불꾸불 거미줄 같은 골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에 와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제 주변에 이제 어른들 계시잖아요. 70 먹은 어른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골목들이나 오래된 것들이 아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곳, 그런 분들은 새 거를 더 좋아하시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니까 기획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지 머릿속으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은 제시하는 것보다 소스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고 이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빨간 점 보이시죠? 여기 저희가 지금 비어있는 건물을 21개 정도를 해서 지금 저희 브랜드가 여기 약 21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더니 4년 동안 지금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21개를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월동, 송도, 부평, 서울, 홍대, 성수동, 에서 장사하는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저희 팀 외에 약 40여 개 팀이 여기 쭉 오픈을 해서 골목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어떻게 부르냐면, 제가 꼬마였을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인천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동인천, 신포동, 배다리,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이렇게 불렀거든요. 시간이 변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보다 어른들은 여기 동네가 쌀이 제길,
여기가 쌀이제길이고요. 정식 명칭은 여기가 경동입니다. 경동이라는 뜻은 서울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동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는 인천의 완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 지도예요. 옛날 지도. 아직도 이 도로가 그대로 있죠. 여기 아까 오실 때 자연스럽게 무단횡단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매력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다들 유럽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유럽은 민주주의가 뛰어나고 잘나셔서 차량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유럽은 도로가 좁으니까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도로가 넓은 유럽에 가면 절대 무단횡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오니까 도로가 좁죠.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지나가는 차도 크락션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넓이가 작아지면 사람 중심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거리의 매력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잡고 영상을 촬영해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길이라는 주제로. 여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골목이 엄청 많은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상상 많이 하죠. 아, 이 길의 끝은 어딜까 이런 거죠. 이 동네는 이 길의 끝이 많습니다. 골목의 끝이 많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아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있었냐면 이게 인천이거든요. 옛날에 1970년도입니다. 모든 아파트, 공장, 사람 사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던 겁니다. 여기. 이 당시에 여기 노포 어른들 보이시죠? 제가 노포 어른들을 지역장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자료 남기고 이 어른들이 다 자기 건물이에요. 옛날에 엄청난 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어른들이 말하는데 옛날 이분들은 요 시대 때 부평에서 애들이 놀러 오면 자기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아, 저기 거지 2명 온다고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 땅을 한 평 팔면 부평에 집을 하나씩 샀대요. 그 여기 다방이 권리금이 요 옆에가 바로 숭이동이거든요. 숭이동 양옥 2채를 팔면 그 돈으로 이 다방을 인수할 때 권리금으로 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가면 양복거리가 있거든요. 옛날에 다 양복거리가 여기였고 여기 뒤에가 신신예식장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인천에서 제일 큰 예식장입니다. 그런 흔적들. 조금의 공부가 만약에 이제 나이가 저보다 연배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지만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중심이죠. 네. 여기 보이시면 여기 애간극장입니다. 애간극장이 어디냐면 여기서 왼쪽으로 한 5분만 걸어가면 애간극장이 있어요. 이 애간극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극장입니다. 127년 된 극장이고 우리 생각해보면은 극장 제일 오래된 거는 종로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많은 쪽이 문화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기는 극장이 19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종로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 이 극장이 애간극장이고 127년 된 대한민국 최초 극장이고 제일 오래된 극장입니다. 지금도 이 자재분이 적자를 보고 있지만 부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아직도 최신 영화를 그대로 상영하는 곳입니다. 옛날 모습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는 오래된 거, 뉴 겹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촬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현재 애간극장의 모습, 과거의 나의 기억의 애간극장의 모습. 저는 애간극장에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이제 서울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죠. 애간극장에 갔는데 애간극장 가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빨리 들어가자고, 빨리. 영화 보려면 빨리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서울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 빨리 들어가냐고. 천천히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야, 빨리 들어가야 좋은 자리 맞지? 그랬더니 엄청 웃는 거예요. 야, 인천은 좌석제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극장이. 저는 태어나서 극장이 좌석제인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뭔가 창피한 느낌이었죠. 그런 기억이 있는 게 애간극장이고 아마도 인천에 계셨던 분들 특히 저랑 비슷한 연배거나 저보다 낮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애간극장에 하나씩 정도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억과 접목시켜서 뭔가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대로 말할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각색하셔서 영상을 만드시면 되고 또 훌륭한 또 감독님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큰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이시죠? 이게 항도 백화점입니다. 저 백화점이 인천 최초 백화점입니다. 보잘것없죠. 근데 옛날에 이 도시에 아직도 백화점이 없는 도시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저 옆에가 도로가 바로 항도 백화점이고 지금은 자개 명장 계시거든요. 자개 명장이 저 건물에 들어와 계십니다. 명장 그러니 잘 모르겠죠. 이렇게 말하면 스와로브스키 있죠. 그런 디자인, 그런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레이션 자개로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분이 옆에 계세요. 쇼맨십이 좋으셔서 잘 부탁하면 뭐 또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긴 또 과거에 인천 중심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인천에. 여기 도로 보이시죠? 아까 여기가 계양로 저희 있는 건물 바로 앞이에요. 바로 여기가 여기입니다. 예. 이 도로가 폭이 좁았고 민주화 운동이 많이 벌어졌던 곳, 인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자료 역시 또 992라든가 찾아본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들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가 그 브라운엔지라는 카페 건너편에 지금 공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과거에 여기에 은행이 있었고 이 사진은 대한민국에서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밖으로 왔었죠. 옛날 환을 쓰다가 이제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인천 기독교 병원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계항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요때부터 달라진 겁니다. 4년 전부터. 엄청나게 여기 동네가 최고의 점을 찍고 쭉 내려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다는 거는 그 도시가 요양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망한 겁니다. 그러다 저희가 들어와서 저희가 브랜드를 20개를 만들어서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계양 통닭도 있고 계양면도 있고 카페가 엄청 많아요. 네, 저희 21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40개가 들어와서 지금 여기는 또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또 변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또 젊으신 분들은 이런 가게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다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다니시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촬영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 외관들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특성에 의해서 옛날 건물들을 하나도 부시지 않습니다. 부시지 않고 옛것을 그대로 내비두고 누군가가 저희 공간에 방문했을 때 과거에 뭐였구나 정도를 알 수 있게 또는 옛것을 지켜냈구나 업사이클링을 했구나 그런 요소를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공간은 똑같습니다. 옛것을 지켜낸다는 걸로 그런 통일성이 있는 거니까 아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면만 쫙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옆에 또 노포 어른들 보이시죠? 이런 노포 어른들도 많거든요. 저희 연역입니다. 이거는 2018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쭉 돼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노포입니다. 요 왼쪽에 보이시나요? 이 어른들. 네, 이 어른들입니다. 이 어른들이 재밌고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아이러니컬하게 사실 서울은 600년의 도읍지잖아요. 서울에 육시전도 있었고 난전도 있었고 시전도 있었고 그게 지금도 이어지게 있는 겁니다. 그 피막골 아시죠? 피막골. 과거에 있었던 그 피막골이 뭐냐면 말을 피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제 그 신분 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양반이 지나가면은 무조건 절을 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빡세겠어요. 궁궐 바로 앞인데 뭐 높은 사람들이 맨날 지나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하라고 말을 피하고 편하게 다니라고 피막골을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도선이 600년이니까 거기에 시장이 형성됐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노포가 훨씬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서울은 땅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렁탕집 하다가 우리은행 40짜리 건물 줘서 임대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설렁탕집이 무너지고 거기 40짜리 건물이 올라간 겁니다. 그게 지금의 종로입니다. 종로. 막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인천은 참 다행히게 갯벌을 메꾸면서 발전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쌌던 거예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한 평에 부평 집 한 채인데 이분들 설득해서 사서 부시는 것보다는 갯벌을 메꾸는 게 더 쌌던 거죠. 갯벌을 메꾸고 땅을 분양해서 인천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요 자그마한 요 동네에도 40년 이상 된 노포가 6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게들과 요새 가게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살아있는 사실은 역사입니다. 역사. 아마 오늘 제일 먼저 오시는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더니 나한테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여기에 기억이 많으실 겁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엄청 갔던 거죠. 뭐 제가 노포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설렁탕집 보이시죠? 여기가 옛날에 저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3대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옆으로 가면 깡시장이라고 해요. 깡시장이 경매입니다. 경매. 그 경매시장이 바로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인천 주변에 있는 모든 논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섬에 있는 사람들 역시 다 농산물을 싣고 여기 온 겁니다. 구월동에도 있고 지금 노현동에도 있죠. 와서 깡을 한다는 게 뭐냐면 경매를 하는 겁니다. 경매. 팔고 나서 밥 먹을 데가 없는데 이게 하나 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과거에는 하루에 쌀 한 가마니를 국밥으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80kg 기준으로. 그래서 24시간 내내 국밥을 팔았고 옛날 사진 보면은 옛날에는 한옥이었는데 소뼈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셨었고 둘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80이 넘으셨었는데 여자분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을 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최고의 엘리트죠. 근데 그 분이 이걸 2대째 맡아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당시에 대학 나오시고 선생님이면 최고의 엘리트인데 근데 왜 그걸 하셨어요? 그게 낫죠? 그랬더니 맡아하신 말이 선생님 소리 듣는 것보다는 돈 세는 게 훨씬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한 명 한 명의 서사가 엄청나게 있는 것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가지고 뭐 영상을 찍어봐도 되는데 결정적으로 아시죠?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기본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대 듣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남이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설득하겠다는 정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설득이 잘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전혀. 제가 저분들 만나러 갈 때 진짜 온갖 서름과 핍박을 당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근데 결론은 친해지고 계속 노래가 친해졌는데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아마 거의 100% 문전박대를 당하실 겁니다. 예? 그래도 하실 분들은 해보시면 아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자료 같은 것들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좀 있으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있어요. 계양로라고 거기 검색을 하셔서 해시태그를 계양로 이웃사람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분들의 얘기들이 조금씩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줬고 또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 조금 많으신 분들 여기 갈치골목 아시죠? 여기 삼치골목 삼치골목 아시죠? 여기 삼치골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꼬마였을 때도 교복이고 술 먹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있고 변해가고 있고 새롭게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도 영상을 찍거나 기획을 할 때 가장 편하게 기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얘기를 섞는 겁니다. 그러면 카피가 되지 않을 뿐더러 내 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하나의 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옆에 여기 배다리 여기 바로 옆에가 배다리예요. 여기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배다리입니다. 배다리. 그 배다리가 어떤 곳이냐면 이름 특이하죠. 배다리 여기 왜 배다리냐면은 옛날엔 고기가 바다였던 거예요. 바다 믿기지 않죠. 바로 여기 바다였어요. 그 바다가 바로 근데 그 다리가 없던 거죠. 다리가 없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돛담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배를 서로 묶은 겁니다. 그 서로 암묵적으로 남의 배를 밟고 지나다닐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배다리라는 지명이 생겼고 전국에 배다리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장이 엄청나게 컸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섬에 있던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팔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전철 다니죠? 지하철. 저게 대한민국 최초 지하철인 거 알고 계시나요? 전철인 거? 아시죠?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 역세권인 겁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철도가 첫 번째인 거잖아요. 여기 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등포까지 가는 게 최초 철도였던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깡시장이 벌어지고 배다리 시장이 벌어지고 백화점이 여기 있고 최초 극장이 있고 극장이 19개가 있고 지하철이 다니고 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 과거에. 그랬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가면은 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조공상인데 요거 보이시죠? 요 건물이 바로 있습니다. 가면. 요거에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있고 학교 같은 것도 있고 학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현재 배달이고 이런 건물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유추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고 또 뭐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는 아마 장이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쓰이고 있냐면 영화 촬영으로 엄청나게 옵니다. 진짜 영화 촬영을 이제는 뭐 거의 뭐 이제 뭐 고소영 안 하면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영화 촬영을 엄청나게 얼마 전에 조종석 뭐 넷플릭스 촬영한다고 오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 이유를 여쭤보니 똑같은 겁니다. 옛 것이 남아있고 미래 게 남아있고 사람이 많지 않고 영화 촬영하기에 좋다. 여기 요거 아시죠? 이거 수원 안갈비 통닭 이게 다 배다리에서 찍은 겁니다. 배다리에서. 다 수원에서 찍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다 배다리 찍은 겁니다. 요거 아시죠? 도깨비. 도깨비도 배다리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왜 그다음에 여기 계양호 통닭에서도 많이 찍고 왜 여기서 많이 찍을까요? 사진빨이 화면빨이 잘 나온다니까요. 그죠? 화면빨이 안 나오면 안 찍겠죠. 영상 촬영하기 쉬운 곳입니다. 여기가 사람도 들다니고 건물도 옛 것이니까 멋있고 분위기를 맞출 수 있고 아마 영화 촬영했던 곳을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영화 촬영했던 거를 패러디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거기 한번 서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아니면 나만의 영화 장소 스팟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저는 들었었습니다. 또 재밌는 요소가 뭐냐면 여기에는 혼책방 거리예요. 저 꼬마였을 때는 교과서 잃어버리고 참고서 잃어버리면은 여기 와서 사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엄마한테 새 거 산다고 거짓말하고 돈 받아서 큰 거 사고 돈 남겨 먹고 여기에 다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랬던 곳이고 어떨 때를 가면 제 이름 써 있는 것도 팔아요. 누가 훔쳐다가 판 거죠. 그 시대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무법천지. 뭐 중국 욕할 거 없습니다. 서로 훔치고 막 애들 막 하고 뭐 그랬던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곳인데 옛날에 여기가 서점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분 인터뷰를 했었을 때 물어봤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 중에서 서점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다. 단편 독립서점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 딱 말씀이 나는 절대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점하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럼 선생님은 왜 옛날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먹고 살면 좋았다. 그래서 왜냐면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대요. 그래서 헌책 한 권의 가격이 운동화 하나의 가격과 똑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책이 얼마나 흔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는 대한민국 서점을 하려면 돈 좀 있고 경험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이 은퇴 후에 봉사활동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를 성격이 안 좋으신 우리 노포 어른들을 만났을 때 성격 안 좋다면 안 되겠지. 녹화니까 깡깡하신 우리 노포 어른을 만났을 때 잘 선택해서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거의 확률은 3% 미만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숨어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인천이라는 곳이 재밌는 게 뭐냐면 1883년도에 개항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개항돼가지고 물자를 다 뺏기고 일본에 다 뺏기고 했던 도시가 인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천도 그랬죠. 목포도 그랬죠. 여수도 그랬죠. 다 수탈을 당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서울과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 역할이 뭔지 아세요? 물자를 좋은 걸 다 받아서 우리가 인천이 쓰는 게 아니라 다 서울로 빡빡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천의 숙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던 대한민국 최초의 타이틀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타이틀을 단 것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도 재밌을 거예요. 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철도. 대형 철도가 있죠. 이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자가 인천으로 들어왔는데 서울로 옮겨야 되면 철도가 필요하죠. 최초의 철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호텔 있죠, 호텔. 최초 호텔도 차이나타운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883년도에 영국 친구가 인천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기는 그 당시에 런던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인천이라는 곳에 왔더니 화장실도 없지, 호텔도 없지, 밥집도 없지,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젊은 친구한테 갑자기 아프리카 GMP 50불짜리 나라로 가서 10년 살고 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벌어져.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내려고 호텔도 만들고, 클럽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 맥주도 제일 먼저 들어오고, 커피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야구를 해야 되니까 야구 경기도 지금 제고가 옛날에 운동장이었거든요. 제고에서 벌어지고, 우체국도 최초가 되고 은행도 그렇게 되고 수많은 최초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인천입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쫄면도 최초가 여기서 나온 거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가는 재미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계양구 주변에 갈 곳 중에 답동성당이라고 있죠. 바로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답동성당이 명동성당보다 오래된 성당입니다. 명동성당보다 그게 있는 거고, 바로 저 옆에는 또 내리교회라고 있어요. 내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초 감리교회이고, 바로 그 위에는 성공회 교회가 있는데 그 성공회 교회도 역시 대한민국 최초 성교회 교회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맛있습니다. 그 종교만 가지고도 만약에 좋고, 여기는 지금 비석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바로 뒤에가, 옛날에는 여기가 친일파들이 놀던 곳이거든요. 옛날에는 고관 대작이나 잘 나가는 애들은 신포동에 놀고, 친일파거나 조금 하류 친구들은 여기서 놀았던 건데, 그 당시 여기에 기생들이 춤과 노래를 배우는 권본이 바로 뒤에 있던 겁니다. 지금 비석만 남아있고,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권본이라고 춤과 노래 가르치는 곳이 개성에 하나 있었고, 한양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인천에 하나 있던 겁니다. 여기가 어땠겠어요, 돈이. 기생들이 움직이고, 술 먹고 날라다니고, 막 날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극장이 있고, 종교가 있고, 막. 인천이 과거에는 경기도였던 것도 아시죠? 40년 전에는 인천이 경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도청도 여기 있던 겁니다. 동인천에. 생각해보세요. 경기도청 있지, 인천시청 있지, 중구청 있지. 관이 3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죠? 경기도청은 수원으로 가고, 인천시청은 구월동으로 가고, 지금은 중구청만 남아있죠. 그죠? 그렇게 돼서 점점 많이. 그런 맥락을 알고 한번 영상을 기획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복거리. 바로 이제 가실 곳 저쪽이에요. 여기가 제가 꼬마였을 때는 양키시장이라고, 양키시장. 한복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로 나쁜 거 사러 가는데, 성인 비디오 사러 가고, 그 옛날에 양담배 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양담배 사러 가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미제 아줌마들 통해서 나오는 초콜릿 사러 가고, 뭐 그랬던 곳이 바로 양키시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건물이 최하 등급으로 나눠져서 아마 철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이 사람이 살까? 그런 물건들도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노인 인구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기도 하고, 또 가끔씩 또 젊은 친구들 중에서 또 이렇게 약간 덕후분들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 몰고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출사의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진 찍는 친구들. 그러니까 한번 가보면 결국엔 여기서 영상을 담기가 좋고, 차도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좋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공원입니다. 내가도 장군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인천의 중심인 겁니다. 서울로 치면은 남산 정상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치면은 남산이 있고 정상이 있고, 그 아래 해방촌이 있고 이태원이 있고 경리단길이 있고 하얏트 호텔이 있고 쭉쭉 나눠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자유공원을 기점으로 이렇게 하면 동아마을, 이렇게 하면 차이나타운, 이렇게 하면 신포동, 이렇게 하면 경동,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파스포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면 전망이 쭉 보입니다. 그리고 인천 사람들에게 자유공원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소풍 가서도 여기 가서 사진 찍고, 글짓기 대회 해도 여기서 하고, 무슨 행사만 해서도 이걸 하고 있고, 그랬던 추억이 있던 곳이 자유공원이고, 그 다음 메가더 장군이라는 게 또 정치적인 또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설탕 나눠준다 그러면 모셔가지고 관변 집회가 엄청나게 열리는 곳이 또 자유공원이고, 자유공원은 그대로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역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인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영상으로 담아보는 것 또한 재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잠시만요. 시간이 보면서 해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어느 정도의 기획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영상 촬영을 해보시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혹시 영상 촬영을 처음 해보시는 분? 절반 정도 되네요. 절반은 다행입니다. 절반은 해본 적이 있다는 거니까. 그럼 해본 사람이랑 같이 다니십시오. 같이. 짝을 이뤄서 하든지. 그래서 할 때, 영상 촬영을 할 때 저도 영상 촬영을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많이 해봤죠.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기획자니까. 근데 할 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쉽게 풀어가려면 자기 얘기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드리면 여기는 올드 앤 뉴가 참 많습니다. 이런 노포가 있고 계양로 프로젝트가 있고, 과거의 애관극장은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고, 과거의 지하철은 최초의 지하철이어서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곳이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과거에는 백화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릴 적 기억에 교복을 입고 걸었던 삼치골목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고 대전집은 어떻게 돼 있고 다복집은 어떻게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옛날에 여기서 고고장 다니고 라이브 클럽에서 노래 부르고 다녔던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고 과거에는 홍대 밴드 아시죠? 홍대가 밴드씬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밴드씬이 원래 있던 곳이 인천입니다. 인천인데 그 밴드씬이 그대로 서울이 중심이니까 서울 넘어간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신화에 있죠. 그 사람들도 인천 출신이고 블랙홀도 인천 출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천 출신이고 신중현 아시죠? 신중현과 에드허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신중현. 그게 우리나라 최초 그룹 사운드거든요. 신중현 데뷔 연도가 그룹 영국 퀸 아시죠? 퀸이랑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데뷔가 인천에서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대중문화의 역사 또 최초로 시작했던 곳이 다 인천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왜? 인천은 관문이었고 미군이 들어왔고 그 친구들이 놀아야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맥락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또 어떤 팀은 오늘 저기 위에 도서관 올라가시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과거에 거기가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거기 올라가면 경치가 엄청 좋았던 겁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있지만 과거에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바로 바다 앞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또 그 아래에 이제 관사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내려가면 골목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친일파들이 살던 곳이고 옛날에 인천 시장에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시대 가옥이. 그런 것들이 또 여기랑 집 모양이 또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비교하는 재미로 아마 좋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찍을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서 보시고 본 후에 내가 생각한 기획대로 갈 수 있을까 판단한 후에 다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